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운 아내분들을 많이 봅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사랑받을 만큼 받아서 참 누가 봐도 잘 자랐다, 좋은 여자다 싶을 정도의 똑똑한 여자들이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상황 파악도 잘하고 씩씩하고 아이들도 다 잘 키웠고, 이렇게 남편만 잘 만났으면 존중받고 사랑받으면서 누구보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여자분인데, 이렇게 똑똑한 여자가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신랑 한 번 잘못 골라가지고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갉아먹으면서 갈아 넣으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아내분들은 남편 잘못 만나서 오히려 결혼 전보다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자기 혼자 살았으면 자기가 번 돈 자기 맘대로 재밌게 쓰면서 누구보다 잘 살았을, 그런 헐헐 날아다녔을 여자분들인데, 이상한 남자랑 엮여가지고 결혼과 동시에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이 남자가 지금도 누가 봐도 이 남자 옆에 붙어있을 여자는 없어 보여. 이 남자가 이 아내분한테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버리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자기만 폭삭 늙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참 똑똑한 아내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이 고달퍼졌을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똑똑한 여자들이 이상한 남자 만나서 인생 망치는 소름 돋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해와 공감 능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아내분들일수록 이 상황을 뭔가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능력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나한테 이상한 짓을 했어. 약간 선을 넘는 행동을 했어. 그러면 뭐야 이 새끼 쓰레기 새끼네, 지금 버려버려야지 하고서는 그냥 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막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 남자를 이해하면서 이 남자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얘가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충동적으로 나한테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이 남자가 본질은 그렇게 나쁜 남자가 아닌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해줘야지 라고 이 남자를 자꾸 이해하려고 들고, 이 남자 핑계를 자기가 막 스스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남자가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해를 해줘야지. 이해하는 게 사랑이지 하면서, 이 남자가 어떤 결함을 보이거나 뭐 결핍이 있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꾸 서사를 부여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사람이 지금의 이런 괴팍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기가 무슨 마더 테레사처럼 막 이해를 해주고, 그거를 자기가 포용하려고 들고 관계를 단절하려기보다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이 남자를 붙들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결혼 전부터도 이러니까 이 남자랑 결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 남편이 결혼 전에도 여자가 많았다, 여자들이 많이 따랐다, 이 남자가 원래 유흥을 좋아했다, 그런데 내가 결혼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했다, 이런 분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남자가 예전에도 여자랑 몇 번 술 먹다가 걸렸고 나한테 거짓말하다가 들킨 것도 엄청 많고 이 남자 성격이 원래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아내분이니까 저런 남자 옆에서 떠나지 않고 붙들고 놓지를 않으니까, 저 남자가 보기에는 이 아내분이 이 여자만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이런 개차반 짓을 하고 다녀도 이 여자는 내 곁을 안 떠나니까 약간 만만하게 보는 그런 시선으로 이 여자를 골라서 결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심 많은 아내분들은요, 남편이 바람이 나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서도 끊임없이 남편 실드를 쳐주고 남편을 막 옹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막 합리화를 해주면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너무 집중해가지고 애가 고3이라서 애한테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나가서 성욕을 풀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섹스를 거부하고 남편을 홀대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해가 가기는 가요 라고 하면서, 남편이 뭐 계속해서 바람 피우는 거, 계속 유흥하고 계속 성매매 하는 거에 대해서도 내 탓이다라고, 이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라고 자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떡하게 되겠어요. 내가 노력을 하면 이 사람이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넘어가서 또 자기 스스로 갉아먹으면서 바람피운 사람을 받들어 모시고 사는 그런 이상한 상황으로 또 자기가 이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을 실드를 쳐주고 남편의 행동에 어떤 이유를 부여하면서 남편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남편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자꾸 이렇게 이유를 붙여주는 거는 남편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 합리화인 거죠. 내가 이 남자를 버릴 수 없는 이유, 내가 이 남자를 떠날 수 없는 이유를 이 남자가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에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지 이 남자 탓은 아니에요, 우리 둘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랬던 거고 저도 책임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이 남자를 떠나지 않을 구실을 자기 스스로 찾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런 아내의 태도 때문에 이 아내분을 더 조종하고 지 멋대로 굴 수가 있게 돼요. 내가 뭔 지랄을 해도 이 여자가 나를 안 떠나고 나를 안 떠날 이유를 자기 스스로 찾으면서, 그리고 우리 관계를 더 가까이 하려고 오히려 자기가 자가 발전해서 더 막 이 개차반한테 잘하고 하니까 이 남자로서는 이제 뻔뻔해지는 거예요. 너 나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했어? 나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막 싫음 말고 막 이런 식으로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쉽고요. 이 아내분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이 아내분의 이런 여린 마음, 이해심 깊은 것을 이용을 해가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똑똑한 여자가 나쁜 남자에게 엮여서 고생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똑똑한 여자들은요,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뤄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어. 누구 하나 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기댈 만한 성격도 아니고요. 내가 이 상황을 컨트롤을 해서 내 노력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이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뭔가 좀 이상해. 아, 그래도 내가 이 사람 고쳐줄 수 있어. 내가 이 사람 곁에서 바로 잡아주면 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낌새가 있어도 이 남자랑 결혼을 했을 거고요. 결혼 후에도 이 사람이 친 사고도 내가 수습을 해줘. 이 사람이 약간 가정을 방기하고 가정에 소홀히 해도 내가 혼자 열심을 내가지고 애들도 나 혼자 잘 키우고 시부모 봉양도 하고 병수발까지 들어가면서 이 가정을 막 책임지려고 하는 그렇게 책임감이 강한 여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그 책임감 강한 여자 뒤에 숨어가지고 점점 손 떼고 책임감이 없어지는, 그렇게 책임감 없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여자들은요, 일종의 구원자 컴플렉스를 또 갖고 있어요. 약간 평강공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를 내가 도와줘야 된다, 이 남자가 제대로 살게끔 내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러면서 내가 이 남자를 고치고 이 남자와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수없이 자원과 시간과 노력과 감정 노동을 투여를 하면서 이제 이어가게 되죠. 이런 여자들은요, 안 되면 말고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여자들 같으면은 아 씨발 안 되면 말어 이렇게 생각하고 적당히 손 털고 손절을 했을 남자인데,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심정으로 이 남자가 쓰레기야. 하지만 내가 고른 남자잖아. 우리 애들의 아빠잖아.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내가 이 남자 어떻게 한번 고쳐가지고 살아보겠다. 이런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이 남자한테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계속 노력을 하고 막 이 남자가 친 사고도 수습해주고 빚도 갚아주면서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 그리고 자기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어 하고 자기가 이것을 번복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른 내 신랑인데 이제 와서 내가 이 남자 손절하고 이혼하고 내가 친정 부모님 뵐 면목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수많은 하객 앞에서 결혼식 올렸는데 내가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나 이혼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나 이혼했다고 이혼녀라고 막 연민에 찬 눈빛으로 보고 동정심을 갖거나 나를 무시하는 거를 나는 그걸 더 못 견딜 것 같아. 나는 차라리 이 쓰레기 남편이랑 사는 게 낫지, 다른 사람의 시선, 내가 밖에 나가서는 알파녀고 내가 밖에 나가서는 정말 괜찮고 잘난 여잔데 이혼했다는 그 흠 하나를 내가 잡히고 싶지 않아. 이래서 계속해서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도 하고요. 내가 선택한 이 남자가 그렇게 나쁜 남자일 리가 없어 라고 스스로도 믿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난 내가 고르고 골라서 이 신랑을 골라서 결혼을 했는데, 아 그때 그거 하나 딱
걸린 게 있었는데 그 내 마음에 걸렸던 그 하나가 결국은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오네. 하지만 그 나머지 거는 괜찮잖아. 나머지 이 사람의 외모나 뭐 스펙이나 이 사람의 시댁이 부자고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괜찮잖아. 그러니까 바람기 하나 정도는 내가 그냥 참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것을 번복하거나 후회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그 하나의 결정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고통스러울 거 알면서도 이거를 놓지를 못하는 아내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약간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뭔가를 투입을 하면은 반드시 산출이 있었어. 내가 5만큼 투자하면 10 이상의 투자를 나는 해왔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던 거야.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연봉이 오르고 인정을 받고 이런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한테 이 시댁에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면 나중에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오겠지. 이 남자가 정신 차리겠지. 고마운 거 알고 나중에라도 나한테 잘해야겠지. 이런 생각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삽니다. 이런 아내분들은요, 가성비 아내가 되기가 쉬워요. 내가 열심히 애들도 독박으로 잘 키워. 맞벌이 하면서 막 뼈를 갈아 넣으면서 하루에 잠을 막 4, 5시간밖에 안 자면서 애들 열심히 키워. 그런데 남편은 지 취미생활 하러 다니고 지 재테크 한다고 나한테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맨날 겉돌았어. 맨날 바쁘대. 그런데 나는 내가 번 돈으로 생활이 되니까 내 돈으로 애들 키우고 내 돈으로 재테크 해가면서 막 이렇게 갈아 넣으면서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개차반 남편이 나중에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쳤을 때 그때 와서 드는 생각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후회와 원망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나쁜 남자한테 자꾸 이용당하고 남편을 믿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이 남편은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거나 나한테 고마운 걸 느끼지 못하고 점점 더 지멋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자꾸 어떤 남자가 나한테 이상한 짓을 했을 때 자꾸 그 남자를 이해하려고 들고 용서하려고 하고 이런 태도보다는 그 남자가 나한테 보이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꾸 나만 이 관계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 남자는 우리 관계에서 얼만큼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저 새끼는 무책임한데 자꾸 나만 책임지려고 해서 나만 갉아먹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딸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